오늘 제가 큐레이션한 지식은 약학입니다. 약학을 의미하는 이 파머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리스어 파르마콘에서 기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원래 뜻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이 파르마콘을 약이면서도 동시에 독이고 그리고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저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과 독은 별개 물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 편의상의 구별일 뿐이다. 용량, 용법,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같은 물질이라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이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실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항암제도 되고 백신도 만들었지요. 아, 이거 모르겠다. 잘못된 지식은 착착 걷어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의 분자조각과 백승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분자 조각가? 분자를 조각한다. 네, 그러게요. 저도 방금 전에 분명히 똑똑히 그렇게 들었는데 네, 분자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질이거든요. 그 분자를 아주 적절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단백질이나 유전자에 딱 결합시키면 그때부터 진통제도 되고 항암제도 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조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자 조각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아, 그 표현 너무 좋네요. 교수님께서도 현재 신약을 개발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네, 파킨슨병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없는 거 아닌가? 불치병 아닌가? 네, 아직도 없죠. 네. 근데 아직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들이 꽤 많은가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불치병 많죠. 인류가 거의 수십만 년 진화해 왔는데 우리 과학은 사실 한 200년, 3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되거든요. 현대과학은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또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세기말의 흑사병이다, 뭐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왔고요. 그다음 C형 간염도 이제는 완치라고 판정을 하거든요. 99% 이상 완치가 되거든요. 몰랐어. 세상에 약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하고는 약물이 바로 마약입니다. 아, 심각하지. 연예인부터 재벌가, 뭐 청소년들까지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사이에 이제 마약이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약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위험에 좀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강연 주제를 준비했고요. 오늘 강연 주제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마약의 굴레입니다. 흥미롭네요. 이거 알아야 돼. 애기들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백승만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혹시 뭐 마약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음주는 아닌데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사고를 냈다. 혹시 무슨 약물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 대마나 프로포폴을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그게 약간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사망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 백서를 내고 있거든요. 마약류 사범 숫자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000명 넘어진 한참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마약 백서를 보면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부르죠. 메스암페타민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힘을 내게 해요.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좀 심하면 환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다들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 못한다고 안 하나요? 그죠? 국내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을 봤어요. 하수 처리장에는 모든 약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변을 통해서든, 그다음 버리는 약을 통해서든 해수를 검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7개 좀 대형 하수 처리장을 검사를 했더니만 27군데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필로폰. 다 나와?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은밀하게 퍼져 있다라고 봐야죠. 세상에. 마약은 사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이는데 마약을 먹어서 위로 넣거나 장에 숨겨서 전달하는 그런 네? 보디패커예요. 보디, 몸이죠, 그죠? 패커는 팩이죠. 몸에 넣어서 옮기는 사례입니다. 동그랗게 이야기. 네, 동그랗게 다 마약이에요. 장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장 안에도 있고 각종 우리 몸에 다 그냥 뭐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 전까지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다가 잡힌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9월에도 한국인도 잡혀요. 공항에서 검거가 됐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 사람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약이 터져가지고 그때 위에서 엑스터시 봉지가 몇 개가 터지냐면 79개가 터져요. 79개가. 급성 마약 중독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심지어 이 사람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모발에서 마약이 안 나와요. 아, 그럼 본인이 했던 거 아니고? 예,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죠? 사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마약을 접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마약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생각나는 마약들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포폴부터 해가지고 파야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런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대상이 됐죠. 자, 2006년 사건인데요.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요.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봤는데 뭐 혈압이라든지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시간 지나니까 이 스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파스를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또 그 배치네? 네. 패치네. 자, 이 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뭘까 대체? 자, 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잠깐만, 뭐야? 영화예요?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원래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2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사람들이 말이 그거 피부로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네. 효과가 몰핀 한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부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생돼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 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예,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l?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미리그램?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그럼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곱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타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우와.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 캔디고요.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풍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씁니다. 아니, 저는 자연분만으로 했는데 네. 무통주사는 사실 그 자국문이 3cm가 열려야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다리면서 네. 맞는데 이걸 맞으면은 거의 일어나서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진통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쵸. 별 보일 정도로. 네.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무통주사를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출산이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올바른 용도인 거죠. 올바른 용도. 그 이후로 뭐 이런 마약성 중독제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요, 굳이 맞을 일이 없죠. 아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무통분만 할 때 펜타닐 이외에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율 씨가 주사를 맞았을 때는 어떤 약을 맞았을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독은 없었어요. 중독은 없었어요. 평소에 그냥 고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냥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찾질 않아요. 맞아. 그게 별 문제 없었던 약이에요. 정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펜타닐보다 더 센 펜타닐 유도체들도 있거든요. 또더 센 게 또 있어요. 왜 자꾸 진화하는 거야, 마약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 위험한 마약을 그런 약들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동물성 의약품도 있고 빨리 배설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다양한 펜타닐 유도차들이 있고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닐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닐 유도체에 손을 댄다는 거죠. 2008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건데 펜타닐 패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열매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마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 담그잖아요. 녹차 우러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펜타닐 패치를 담그는 거예요. 야, 진짜 우러나라고? 기가 진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좋은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머리로 다른 데 썼으면 세상이 보여줬을 것 이런데 같은데. 왜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뭘 또 우리냐 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패치를 씹어 먹는 거예요. 파스를. 네, 파스를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3일간 방출되라고 넣어둔 펜타닐이에요. 근데 그 양을 한 번에 씹어서 용출시키니까 위험하죠. 보통 이 사람들 죽은 채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입에서 펜타닐 패치 조각이 발견됐다. 근데 그걸 삼켜서 위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배속에 잦았던 네, 배 속에서 나왔어요. 그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2세 사망자인데 논문에 따르면은 자기 형제, 브라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편의상자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형이 펜타닐 처방을 10매씩 받아오거든요. 이 사망자가 계속 훔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하루는 10매를 받아와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중에 3장을 가져가요. 3장을 훔쳐가가지고 씹다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얼마나 슬플까, 형은. 모르겠어요, 사실 말해서. 슬펐을 것 같긴 한데 1년 뒤에 그 형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혈액 검사해 보니까 펜타닐과 코카인이 검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패치를 씹을 필요가 뭐 있어? 펜타닐은 가루로도 원래 나왔잖아요, 그죠? 이 펜타닐 알약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색감이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니까요, 사탕같이. 그쵸? 정말 사람 딱 유혹하게끔 레인보우 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이름이 레인보우필? 레인보우 필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알약처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거리에 저런 펜타닐 알약을 어떻게 하면 구하러 다닐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구하기도 쉬워요. 구하기도 쉬워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마약 단속국이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